이제 마무리로 이제 우리 개념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113하고 114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그죠? 이제 필수 예제로 한번 더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써먹는구나. 자, 이 정도 연습을 하겠는데 그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 교재이다 보니까 필수 개념만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13하고 114하고 1-1-4하고 똑같이 이제 필수 예제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1, 2차 꼭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복습하시면서. 자, 요 두 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1, 3부터. 1, 3이면 필수 예제가 한 6개 정도 있네요. 그죠? 천천히 한번 보아요. 1, 3에 1번 갑니다. 1번. 요거 이제 부분 집합의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0하고 1하고 2가 있는 집합이 있더라. 원소가 3개짜리잖아요. 그치? 자, 요놈의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은 그럼 물론 쭉 다 나열해도 되는 건데 우리 부분 집합이 원소가 3개니까 총 몇 개 있을까? 바로 안산되지. 그치? 2에 3승 가지니까 한 8개 정도 있겠지? 그 8개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어요.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1번 같은 공집합은 야 이건 무조건 속한다 그랬잖아. 그치? 무조건 어떤 집합이 나오든 간에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되는 거고요. 그쵸? 2번 가자. 2번. 2번은 공집합으로 만든 집합. 자, 이렇게 나오면은 좀 이상하죠. 왜냐? 봐봐. 여기 원소 중에 공집합이라고 이렇게 살고 계셔야 되는데 좀 공집합을 데리고 와서 다시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집합은 맞지만 요 안에 있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속하는 부분집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쵸? 자, 이런 것은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 3번처럼 이게 원소 중에 0이라는 원소를 데리고 와서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쵸?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요딴 거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겠다. 자, 그지? 근데 이제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부분집합이 당연히 되겠지만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이 정도. 가벼운 거니까. 자, 됐고요. 자, 2번 가보자. 2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X라는 집합이 들어왔을 때 1, 3, 5, 7. 자, 원소 몇 개짜리? 4개짜리.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 부분집합이 밑줄자. 자,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야. 이 X에 진, 진짜라고 생각되겠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우리 이제 원리는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공식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소가 4개니까 전체는 2에 4승까지, 즉 16개가 분명한데 부분집합이 그 중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제외하시면 자 하나만 빼시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 이해가지? 자 그런 거 이제 골라주거나 그거 있네요. 3번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 됐지? 개념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자 3번 갑니다. 뭐 스무스하죠 그냥. 스무스하게 다가오시면 돼요. 3번 S라는 집합이 있는데 조건지시법은 웬만하면은 원소 나열로 이제 바꿔주시면 좋아요. 응? 이해하기 편하게. 그 12의 양의 약수라 그랬잖아. 그 12의 양의 약수만 적으면 되지 뭐. 1, 2, 3, 4, 그 다음에 6, 12까지. 자, 이렇게 총 6개가 있는 거구나. 맞죠? 약수.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부분집합을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 그중 2의 배수를 포함하는 밑줄짝 어디? 2의 배수. 자, 그러면 2의 배수가 뭐가 있냐, 여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2의 배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우리가 개념의 원리는 뭐라 그랬냐면, 자, 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부분집합을 갖다가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합 하나 만들어 놓고, 그치?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걔네들은 데리고 와. 너무 이쁘다 이거야. 데리고 와. 그래서 얘는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됐지? 나머지 남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자, 너 여기 올 거니? 안 올 거니? 너 여기 올 거니? 안 올 거니?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둘 다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자, 이게 2가지 가능성, 얘도 2가지 가능성. 즉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4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잖아. 기억나지? 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문장을 해석해서 공식으로 푼다면
응? 공식을 푼다면 전체가 6개니까 전체는 2의 6승가지가 되는데 이해가니? 부분집합이. 그런데 요 총 4개를 포함할 거니까 그래서 그 4개만큼을 빼주거라. 그럼 이제 정확하게 2의 2승이 되고 그쵸? 또 똑같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원리로 풀었던 내 공식으로 풀었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란 말이지. 머릿속에서. 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자, 3번은 이제 포함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가볼까요? 4번, 천천히. 4번. 4번은 뭐야? A집합이 다가왔을 때. A집합이 꼴랑 1, 2, 3, 4. 자, 원소 4개짜리네요. 거기서 1, 2와 서로소 어떤 매주 쳐야 돼? 서로소죠. 그렇죠. 자, 1, 2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와 얘와는 반드시 서로소가 되고 싶어요. 쌤이 이거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집합에서는요. 밑줄 치시고 서로소가 되는 A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자, 그럼 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일단 그럼 내가 만든 요 부분집합 여기 안에 있는 거 갖다가 만들었겠지. 그 부분집합하고 요 세기하고요. 반드시 서로소 관계가 되려면 겹치는 게 즉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와 얘가 교집합이 없다는 것은 이 교집합이 없다. 없다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는 건가? 어쨌든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이 부분집합 안에 1, 2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지 여기까지. 따라서 이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1하고 2를 모두 아니 당연히 포함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자, 이해가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2라고 2가 너무 보기 싫은 거니까 넌 투명인간 어때? 괜찮니? 그래가지고 이제 3하고 4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원리대로 푼다면 자, 그럼 너는 올 거니 말 거니 두 가지 가능성씩 해서 2 곱하기 2면 되겠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겠다 라는 거고요. 그쵸? 만약에 이제 공식을 풀더라도 뾰로롱 1, 2를 모두 포함하지 말아라. 전체는 2의 4승 가진대 그러면 그치? 이 두 개를 제외할 거니까 빼기 2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수 쪽에서. 됐죠? 그렇게 풀어도 마찬가지 결과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해석이 좀 돼야 돼. 알았지? 개념 플러스 문장 해석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석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1, 2, 3, 4 있고요. 분명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요구하겠죠. 근데 그 부분집합을 X라고 했네. 근데 X에 대한 조건이 보세요. 그냥 요걸 이제 이해하고 리딩을 하면 돼. 별거 없어. 자, 우리 X라는 그 집합에는 2가 포함되고요. 3은 포함되지 말래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라는 집합을 갖다가 하나 만듦에 있어서 자, 하나 그려주시고 자, 얘는 너무 좋아하는 놈이니까 데리고 와버리고요. 포함하고 줘. 그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버렸어. 여기 데리고 와버렸고요. 3은 포함하기 싫은 거니까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알겠지? 그 이제 물어볼 대상이 1하고 4밖에 없는 거야. 그치? 너 1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그치요? 따라서 얘는 이제 왔다고 치고요. 물어보고 얘한테도 물어볼 거니까 총 가능성은 2 곱하기 2.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더라도요. 전체 2의 몇 승가지인데? 4승가지인데. 됐죠? 4승가지인데 자, 너는 포함할 거고 너는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 개수만큼 빼고 또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죠? 포함할 때도 빼고 포함하지 않을 때도 빼는 거니까. 개념은 그쵸? 이게 공식상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똑같이 이제 2의 2승까지 나오니까요. 같은 결과 만들어지죠. 또 4가지. 됐습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풀어 제끼시면 되고요. 이제 6번만 살짝 별표 칠까? 6번만. 마지막 6번. 그런 스타일로 잘 나오니까 그래요. 시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번만 살짝 별표를 약간 이렇게 칠게요. 한 2개만 칠게요.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자, A집합이 그냥 2, 3으로 다가와요.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은요. 좀 많네. B집합은
12의 양의 약수이기 때문에 좀 많죠. 1, 2, 아까 해봤죠. 3, 4, 6도 있고 그 다음에 12도 있고 이렇게 총 6개 됐죠?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집합은 X네요. 근데 X를 어떻게 주냐면 그다음에 개념 정리할 때도 보여드렸죠. A를 포함하면서도 B에는 포함돼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X라는 거는요. X라는 거는 요 B의 입장에서는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고요. 즉 B의 부분집합. 동시에 요놈의 자식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부분집합을 만듦에 있어서도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물론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공식보다도 개념으로 아니 얘는 반드시 포함할 거 아니야. 여기 2, 3이 있는데 그 2, 3은 무조건 데리고 오라 이거지.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여기를 보시면서도 2, 3은 데리고 오라 이거지. 이해가지? 그럼 이제 요것만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4, 6, 12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들어올래 말래. 됐지? 그래서 가능성이 역시 2가지씩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6개가 나오겠네요.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충. 지난번에 이제 개념 강의할 때 선생님이 이제 하진 않았고요. 지금 보충. 자, 그러면 자, 우리 시험 상황 거기도 공간 좀 있으니까 필수에 뭐 하여튼 개념 노트에 필기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보충. 뭐냐면 아니 시험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외울 수가 없는 게 그 상황에 맞춰서 문장을 해석하거나 그러면서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자 보세요. 요 문제 갖고 한번 놀아볼게요. 뭐 해볼까? 그래 일단은 그 전체 집합을 하나 놔줄게요. 전체 집합을 1, 2, 3, 4, 5, 6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데 그다음에 A 집합이 있는 거야. 이렇게 A 집합이 2, 3, 4라고 할까요? 이렇게 2, 3, 4 됐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 순간 수학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그래 X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그 X 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 여기에는 부분 집합이래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동시에 조건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야. 봐봐. A 집합 여기 있잖니. 요거 3개. 자, 요 놈이랑 내가 만들고자 하는 X 집합이랑 교집합을 때려봤는데 그놈의 넘버. 이거 알기 기호 개수. 교집합 개수가 2개, 2라면. 됐죠? 여기까지. 지금 내가 지금 말로 지금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문장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려요. 시험 볼 때. 그럼 이게 딱 문장 맥락이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얘기니? 얘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X집합은 분명히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런데 이 A집합이랑은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이 반드시 2개여야 해.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다 했으면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봐봐. 내가 지금 분명히 원리들을 풀려고 했잖아. 그러면 X집합을 만들 거야. 만들 건데 여기 있는 새끼들이랑은 2개는 겹쳐야 돼. 2개는 겹쳐야 된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개는 겹치는데 1개는 겹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지. 그지? if. 만약에 2하고 3이 겹친다면 2하고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겹치대. 그치? 그런데 동시에 4는 절대로 그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4까지 있어버리면 교집합의 개수가 3개가 나오지 2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 만약에 2하고 3이라는 건 겹치고 4는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2 가는 거니? 전체 이 6개 중에서 고를 거니까 2의 6승 가지긴 한데 2와 3은 너무 좋아가지고 포함시킬 거 아니야. 그럼 빼기 2 그만큼 그 다음에 4 또한 제외를 시켜야 된단 말이지. 따라서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2의 3승가지. 즉, 8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집합이겠습니다. 이해가 가니?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두 개 겹치는 게 2하고 3만 있나? 3하고 4 또는 2하고 4가 될 수도 있지. 따라서 이게 일종의 케이스 문제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잡은 X집합에 당연히 2하고 4가 있고 반드시. 그럼 이제 거꾸로 뭐가 없어야 돼? 3이라는 게 없어야지. 이렇게. 이게 가는 거지. 자, 그러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 그지 않니? 근데 그런 건 이제 계산 과정이 동일할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몇 개 나오겠네? 그렇지. 8개 나오겠네. 이렇게. 여기도 8개였듯이. 그지 않니? 마찬가지로 마지막 케이스. X집합에 얘랑 겹치는 두 개가 3과 4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동시에 2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따라서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또한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셨을 때 8개가 나오겠지. 자, 얘들아, 이거 이해갔니? 이해갔으면 전체 토탈 답을 낼 때는 자,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는 서로 다른 케이스들이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렇잖아. 여기 2, 3 포함하는 거, 여기 2, 4 포함하는 거, 이거는 3, 4 포함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더하는 게 원칙이야. 더하는 게.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용한 풀이다. 이게. 이해가지? 정답은 8, 3, 24 되겠지? 왜? 8이 3개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까지 한번 보충 개념으로다가 한번 적어놔봐. 자, 이런 스타일로 나중에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할 테야. 알았지? 별의별 짓을 다 해. 이거 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만, 자,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 놓으세요. 자, 이게 11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4 필수 예제.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 필수 예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기초 개념 잡으러 가죠. 자, 114 가보자. 114의 필수 예제는 한 5개쯤 있구나. 그죠? 5개쯤 있고요. 자, 일단 1번부터 시작을 해보죠. 1번. 천천히 시작해보죠. 일단 집합이 2개인가 3개인가를 잘 보시고요. 여기는 아마도 2개뿐이 없을 거예요. 네. 가자. 자, A집합의 원소 개수는 5. 그죠?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 개수는 7. 그 다음, 그들의 교집합, 공통으로 걸려있는 원소 개수는 4개. 그죠? 이때. 뾰로롱.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거라. 근데 이제 요 정도면, 뭐, 솔직히 그림도 중요하지만, 요 정도면 바로 그냥 계산되어지죠. 자, 요거 다 나와 있으면, 자, 우리 계산할 원리는 요거였습니다. A집합, 다 세고, B집합, 다 세서 더해.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게 있었으니까, 하나만 교집합 부분을 뺀다. 자, 이 정도였죠. 이거 뭐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개념 연습. 그럼 5 플러스 7 마이너스 얼마? 4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챙길 건 뭐냐면, 뭐 계산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쵸? 예, 챙길 건 뭐냐면, 이러한 상태 그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것을 한글로 줄 때는, 뭘로 줄 때는? 한글로 줄 때는 A 또는 요거 잊지 마시라고요. 또는 B 아니면 문장 자체가 알겠죠? 아니면 자 A 이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또는이라든가 이거나라든가 오케이. 뭐 이런 스타일로 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런 멘트가 나오면 이건 합집합을 원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좋아. 자, 이거 워밍업이고요. 자, 2번 가보자. 휴. 워밍업 됐고 2번 가보자. 자, 전체 집합까지 나온 문제네요. 전체 집합은 총 60개. 그죠? 그 다음 A집합은 총 25개. 그죠? 35. 맞죠? 그 다음에 B집합은 27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분석할 때 컴플리먼트, 교집합, 비컴플리먼트 이런 거 분석할 때 있잖아. 가르쳐 드린 게 있죠. 뭐냐면 자, 둘 다 이렇게 CC가 붙었을 때, 여집합이 붙었을 때 얘는
전체 이거 가운데 거 바꾸시고요. 합집합으로. 자, 이걸 스무스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자, 요 놈의 전체 여집합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즉, 합집합의 정반대 부분.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뭐 다른 말로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여집합이라는 건 항상 전체 집합에서 빼는 거니까. 전체 집, 아이고, 원소 개수라. 이런. 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마이너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합집합. 여집합 개념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도 상관은 없겠다. 또는 너무 귀찮으면 그냥 그리라고 얘들아. 여기 있는 상태를 그냥 그리면 끝나는 거야. 어떤 문제들 샥 빵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 대신에 이거 제목 옆에다가 한 60 정도 쓰라 그랬죠 내가? 그죠? 그 다음에 A집합 있고요. B집합도 있어요. 근데 이제 A집합은 35개, B집합은 27개.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교집합 없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니, 이 부분 한번 이제 표시해보면 문제가 원하는 게 A 합집합 B의 전체 컴프리먼트니까 바깥쪽이죠, 요렇게. 이런 데는 교대체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아니,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 놓고, 아니, 여기가 12개나 남아있네요. 네, 여기가 12개. 문제가. 됐죠? 이제 요런 데가 12개 있다는 거지. 요런 데 12개가 이제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35개, 여기는 27개. 그럼 뭐 물어보겠니? 뭐 교집합 같은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어쩐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교집합의 원소 개수, 동시에 만족하는 거, 또는 이 부분. 그죠?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야. 일단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요. 이거 뭐죠? 쌍안경처럼 생긴 거. 요거. 왜냐면 전체 60개인데 이 바깥쪽이 12개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까지는 얼마나 48개란 얘기야. 이해가? 여기가 48이 돼야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맞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48이 되는데 아니 여기가 35개고 여기가 27개야. 좀 말이 안 돼 보여. 왜 그래? 얘랑 더해버리면 그냥 셀이 더해버리면 48개를 넘어가거든. 그거는 분명히 교집합 때문이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48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차이만 보시면 돼요. 35하고 27을 더하면 당연히 48 넘어가죠? 그러면은 분명히 교집합을 선생님이 X라고 놓을게요. X라고 했을 때 분명 X를 빼가지고 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가지? 이렇게 합집합에 올리니까. 근데 얘 두 개 더하면 얼마니? 60인가요? 예, 62. 따라서 어디 쓸까? 따라서 X는 여기 62니까 62에서 48 빼면 되겠다. 62에서 48을 좀 빼주면 되겠다. 이런 스타일로.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해볼까 얘들아 14 나오나? 14? X가 14다. 그럼 교집합의 개수는 14개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겠지 얘들아? 조금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서 해석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분히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거나 복잡해지는 문제들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림으로. 아시겠죠? 특히 2개짜리면 그림 그리기도 편하잖아. 2개짜리면. 자,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또 지나가서 3번 가보아요. 3번부터 이제 완전 문장제. 그죠? 문장제. 3번 문제. 자, 30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끊어볼까요? 그럼 전체 대상이 몇 개였다? 30개. 그걸 이제 전체 마을을 30개의 마을 뭐 전체 집합이라고 봐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보자마자 그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때 산이 있는 마을과 강이 있는 마을이 있다. 그래? 그럼 넌 산이 있는 마을 집합. 넌 강이 있는 마을 집합. 이 제목 옆에다가 써주는 게 좋다고. 산이 있는 마을은 23개. 강이 있는 마을은 16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과 강이 모두 없는 마을, 밑줄자. 있는 거 말고 없는 거란다. 없는 것. 그거 이제 한번 뭐 여기 표현해 볼게요. 봐봐. 산과 강이 모두의 마을 들어왔어. 동시 조건이야. 없다.
근데 나는 있는 것을 집합으로 만들었으니 되니 없다는 건 반대 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정도 해석이요. 모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산과 과 뭐뭐 이고 end의 개념. 그냥 다분히 무준집합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교집합이라고 그랬지.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표현을 우리가 만약에 집합 표현이라고 쓴다면 과 산과 강의 교집합 모두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머릿속에. 그놈의 싸잡아서 컴플리먼트 반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 해석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지? 산과 강이 모두 없다. 근데 이제 요 해석을 잠깐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산이 있는 쪽은 일단 이쪽이니까 한 개라도 없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살짝 바꿔서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합집합으로 즉 산과 강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집합을 잡은 경우에는 반대쪽은 이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and와 이고는 다 교집합의 개념인데 산과 강을 우리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집합을 잡은 경우에는 모두 없다고 해버리면 아예 반대쪽을 봐버리라고 반대쪽. 만약에 합집합의 컴플리먼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5개라면 이쯤에 한 5개가 있는 거죠. 이 바깥쪽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남아있는 요 합집합 요까지는 30개가 아니라 그치? 여기 5개 빠졌으니까 20몇 개? 5개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이 문장은. 요 반대쪽에 5개가 있으니까 여기 합집합까지는 25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또 봐도 이게 좀 많지. 봐봐. 여기 23개, 16개. 2개 더하면 25개 넘어가거든. 그거 왜 많겠어? 그건 교집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이때 산과 강이 모두 있는 마을을 구하라고 했지, 그치? 모두 있는 마을. 그래서 그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교집합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교집합 많이 구하라고 그러죠.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5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5개를 맞추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 23개와 그 다음에 16을 갖다 더하면 이게 넘어가잖아. 그건 이제 교집합 때문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이해 가시겠지? 그래서 자 모두 없다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교집합 개념이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산과 강이 있는 마을들을 집합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반대쪽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요걸 갖다가 5개라고 느끼면 된다. 자, 요거 체크해 놓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나오나? 봐봐. 이거 2개 더하면은 39. 그죠? 빼기 25 하면 그죠? 넘어와서 그럼 이제 x 나오겠죠? 이렇게 몇 개야? 14개. x는 14개. 교집합의 개수는 14개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집합이 2개짜리 뿐이 없는데 3개짜리들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는 테스트를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저거네요. 배수집합? 약수집합은 없나? 어쨌든 배수집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4번 배수집합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구나.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자연수가 있고요. 뭐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겠지. 그 중에서 K의 배수를 원수로 한 집합을 AK라고 한다. 자, AK 들어오죠. AK는 K의 배수를 모아둔 거. 그러면 A, CG 3, 그러면 A, 4. 이건 이제 3의 배수라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건 4의 배수라 보시면 되는 건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도 해보죠.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되십니까? 자, 일단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배수 느낌으로 가서 3과 4의 무슨 배수? 공배수. 근데 그게 제일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최소 공배수. 됐죠? 최소 공배수가 얼마인데? 10이지, 12.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얘 3의 배수 다 쓰고 4의 배수를 다 쓴 다음에 그 겹치는 걸 다 써보면 결과적으로는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가 12이기 때문에 분명 겹치는 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는 12부터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4. 모르게 진행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100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개수를 세는 건데 이거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치? 이제 12의 배수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 100이라는 전체 개수를 대충 12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몫이 있을 거야. 그치? 몫이. 한 8번 들어가네, 8번. 그래서 나머지는 8에 16이니까 한 4점 남겠네? 이렇게 나머지인데 어쨌든 몫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게 8개 있다는 얘기니까 아유 이게 몇 개야? 8개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8개죠. 충분히 다가올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분명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 개수. 자, 요것도 한번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합집합에 대한 원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얘는 우리가 분명 A3, 지금 3의 배수의 개수와 그다음 A4, 바로 이런 거 할 때 교집합이 쓰이는 거라는 거야. 4의 배수의 개수 더한 다음 마이너스 3의 배수와 자꾸 한글로 읽으라고 이렇게 한글로. 4의 배수의 교집합. 이건 이제 짜투리 문제. 알겠지? 교집합의 개수 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얘는 지금 8개라고 구해놨어. 8개. 근데 얘하고 얘만 구하면 되잖아. 자, 우리가 이제 3의 배수 같은 걸 찾고자 한다면 마찬가지야. 전체 개수가 100이니까 100개를 대충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몫이 얼마나 되냐? 한 33쯤 되나요? 그죠?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이 몫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몫. 그러니까 33개라 이거지. 마찬가지로 4의 배수를 하고 싶으면 100을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건 20으로 떨어지죠. 25개. 이렇게 푸. 자, 그러면 이제 2개 더한 후 마지막으로 교집. 바로 요런 거 계산할 때 그쵸? 요런 문제가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 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합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뾰로롱.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어? 배수 집합이었다. 그 배수 집합이 별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의 배수들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라고 하시면 되고 외울 건 없습니다. 외울 거 전혀 없어.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네. 자, 마지막 문제 5번 들어가 보아요. 5번인데 역시 K의 배수를 원소하는 AK라고 할 때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할 건데 어쨌든 A2 교집합 그 다음에 A3가 있으니까요. A3 이거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AM을 잡아라. 단 M의 최소값. 근데 이제 이거 여기 M까지 보지 마시고요. 제발 M까지 보지 마시고요. 우리 공부한 대로 교집합이라는 것은 배수 문제에서는 공배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2의 배수하고 3의 공배수라는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6. 그럼 6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를 갖다 나열하면 당연히 6부터 나오게 되고 이해 가십니까? 6의 배수만 쭉 나올 테네. 그죠? 뭐 18. 뱅뱅뱅.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이거는 A6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해보라요. 여기까지만. 네? 그러면 이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 다른 배수 집합을 만들 건데 지금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 M이니까 당연히 얘는 M의 배수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그 M 중에서 제일 작은 값.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여기 지금 6의 배수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꼭 제일 만만한 건 뭐겠어? 제일 만만한 거는 2의 배수? 2의 배수는 안 되지.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지. 자, 3의 배수? 3의 배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거는 여기 표현했듯이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는 다 들어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거기 또 다른 게 만약에 있다면 8번 6, 그 다음에 뭐 7의 배수 말도 안 되고 8 말도 안 되고 12의 배수 된다고. 요원에는 12의 배수 같은 것들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집합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제일 뭐한 값? 작은 값. 그럼 이제 M은 뭐였구나? 6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M은. M 중에 제일 작은 값은 6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걸 응용한 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6, 여기 12, 그 다음 뭐 18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최대값 문제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자, 이해 가시지요? 오케이. 좋습니다.